이른 새벽, 아직 동트기 전에 푸른 공기가 차갑습니다. 박은숙 여사의 하루는 이 도시가 깨어나기도 전에 시작됩니다. 허름하지만 이른 아침부터 손님들로 붐비는 식당의 주방, 뼈를 고는 육수에 뜨거운 김이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녀는 10년째 이곳에서 몸을 부려가며 숙식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남편과의 그 지독했던 이혼 이후 그녀의 삶은 이 네모난 주방이 전부였죠. 기름때 낀 앞치마를 두른 은숙 여사가 무거운 곰솥을 옮기며 잠시 거친 숨을 고릅니다. 지문이 닳아 반들반들해진 손마디가 그녀가 살아온 세월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그때 홀 서빙을 마치고 들어온 동료 미연 씨가 그녀의 옆구리를 쿡 찌릅니다. 언니 이것 좀 봐요. 우리 손주가 이번에 유치원에서 상 받아왔잖아. 아이고 이쁜 내 새끼. 미연 씨가 환하게 웃으며 자랑스레 휴대폰을 내밉니다. 화면 속에는 고사리 손으로 상장을 들고 환하게 웃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은숙 여사는 애써 입꼬리를 올리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녀에게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뿐인 딸 민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진 이혼의 풍파 속에서 생긴 깊은 오해로 딸과의 인연은 10년 전에 매정하게 끊기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아는 미연 씨가 안타까운 얼굴로 말합니다. 언니 딸은 뭐하고 산대? 요즘은 SNS인가 뭔가로 이름만 쳐도 다 찾는다던데. 내가 한번 찾아봐줘. 은숙 여사는 망설였습니다. 찾고 싶었지만 혹여나 잘 사는 딸의 삶에 짐이 될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손주 사진을 본 순간 억눌렀던 그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 아니, 사실은 매일 밤 꿈속에서 그리던 딸의 이름을 조심스레 입에 담습니다. 최민지, 미연 씨가 몇 번 화면을 두드리더니 이 사람 맞나? 하며 휴대폰을 건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은숙 여사의 눈이 지진이라도 난 듯 크게 뜨입니다. 사진 속에는 낯선 남자와 어린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민지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할머니가 되었다는 사실을 은숙 여사는 이 순간 처음 알게 된 겁니다.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손에서 미끄러진 휴대폰이 타일 바닥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냅니다. 박 여사, 쉬는 시간 끝났어. 점심 장사 준비 안 해? 때마침 주방 입구에서 강 사장의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날아옵니다. 은숙 여사는 황급히 눈가를 훔치고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일어섭니다. 끓어오르는 육수만큼이나 그녀의 가슴속도 걷잡을 수 없이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숙 여사는 식당 구석의 좁디 좁은 골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한 사람 겨우 누울 수 있는 차가운 방바닥에서 낮에 본 딸의 행복한 사진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자신이 할머니가 되었다는 기쁨과 10년간 딸의 삶에 전혀 존재하지 못했다는 슬픔이 뒤엉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결국 은숙 여사는 낡은 외투를 걸치고 식당을 빠져나옵니다. 새벽의 찬 공기를 가르며 그녀가 향한 곳은 거리 모퉁이의 낡은 공중전화 부스였습니다. 오래된 수첩을 펼친 손이 가늘게 떨려옵니다. 거기에는 10년 전 헤어지기 직전 민지가 쓰던 전화번호가 흐릿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화기를 든 손에 땀이 찹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녀가 겨우 동전을 넣고 번호를 하나씩 눌러갑니다. 길고 긴 신호음 끝에 수화기 너머로 낯설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10년 만에 듣는 딸 민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세요? 은숙 여사는 순간 숨이 턱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재차 묻는 소리가 들리고 은숙 여사는
겨우 목소리를 쥐어짜냅니다. 민지야. 나. 엄마다. 수화기 너머에는 길고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은숙 여사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잠시 후 민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유리 조각처럼 날카롭고 냉정했습니다.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엄마가 아닌 무슨 일이냐고 묻는 딸의 목소리에 은숙 여사는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자신도 모르게 아가, 내가 사진을 봤어. 내 아이들. 하고 말을 잇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지가 단호하게 말을 끊어버립니다. 다시는 이 번호로 연락하지 마세요. 딸깍. 전화가 끊기는 소리는 그 어떤 소리보다 크고 잔인하게 은숙 여사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고급스러운 아파트 거실에서 민지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 우진이 고개를 듭니다. 누구야, 여보? 이 시간에. 아니에요. 그냥 스팸 전화. 민지는 혹시나 떨리는 손을 들킬까봐 황급히 손을 등 뒤로 감추었습니다. 그날 이후 은숙 여사의 마음은 온통 딸의 동네에 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평생 해본 적 없는 거짓말을 하고 맙니다. 식당 주인 강 사장에게 고향에 급한 상이 났다고 둘러대고 처음으로 식당 문을 나선 것이죠. 그녀는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을 손에 쥐고 무작정 버스에 올랐습니다.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버스를 갈아탈 때마다 창밖의 풍경은 은숙 여사가 사는 낡은 동네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변해갔습니다. 높고 깨끗한 아파트들이 숲처럼 솟아있고 말끔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했습니다. 마침내 딸의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은숙 여사는 그 위세에 눌려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때 묻은 옷차림이 이곳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에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죠. 경비원의 눈을 피해 겨우 들어선 놀이터는 마치 다른 나라처럼 낯설었습니다. 은숙 여사는 아이들이 나오길 기다리며 벤치 구석, 나무 그늘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오후 4시가 가까워오자 약속이라도 한 듯 노란색 유치원 버스가 미끄러지듯 멈춰섭니다. 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쏟아져 나옵니다. 은숙 여사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아이들 사이에서 사진 속에서 보았던 그 아이들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손주 서준이와 서아였습니다. 두 아이는 가방을 맨 채 친구들과 웃으며 미끄럼틀을 향해 달려갑니다. 은숙 여사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나무 뒤에 바싹 붙어 혹시라도 들킬세라 고개만 내밀고 아이들의 모든 몸짓을 눈에 담았습니다. 저렇게 뛰는구나, 저렇게 웃는구나.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지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창 뛰어놀던 손자 서준이가 그만 발이 걸려 앞으로 크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으앙!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지자 은숙 여사는 자신도 모르게 몸이 먼저 튀어나갔습니다. 아이고 애기야. 하지만 그녀가 두 걸음을 채 떼기도 전에 근처에 있던 다른 젊은 엄마가 달려가 아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니? 무릎이 까졌네. 선생님한테 가자. 은숙 여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자신은 저 아이의 할머니인데 달려가 안아주지도 울지 말라고 달래주지도 못하는 자신의 처지가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다시 나무 뒤로 몸을 숨기고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수건을 꺼낼 새도 없이 굵은 눈물방울이 낡은 외투 위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은숙 여사는 그 사이 식당 일로 번 돈을 쪼개 아이들 선물을 샀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한다는 공룡 모양 과자였습니다. 오늘은 그저 바라만 보지 않으리라 그녀는 수백 번 다짐하며 다시 그 놀이터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오늘도 서준이와 서아가 벤치에 앉아 제잘거리고 있었습니다. 은숙 여사는 마른 침을 삼키고 일부러 인기척을 내며 아이들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낯선 할머니의 등장에 아이들은 잠시 이야기를 멈추고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죠. 은숙 여사의 심장이 발소리보다 더 크게 쿵쾅거렸습니다. 그녀는 주름진 손으로 과자 봉지를 조심스레 내밀었습니다. 아가들, 이거 먹을래? 할머니가 주는 건데. 아이들의 시선이 과자 봉지 위 공룡 그림에 꽂혔습니다. 경계심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었죠. 동생 서아가 먼저 손을 내밀며 과자를 받아들고는 은숙 여사를 올려다보며 천진하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누구세요? 우리 알아요? 은숙 여사는 차마 내가 내 할머니다라는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여기 사는 할머니란다. 그녀는 그렇게 얼버무리며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서아의 조그만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아이와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그 까맣고 맑은 눈동자 속에 10년 전 헤어진 딸 민지의 어릴 적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을 똑 닮은 그 눈을 보는 순간 10년간 억지로 눌러왔던 모든 것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죄책감, 그리움, 미안함, 그리고 가슴 사무치는 억울함까지. 아가. 아이고, 우리 아가. 은숙 여사는 그 자리에 그만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손에 든 과자 봉지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목을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참아왔던 울음은 본물 터지듯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갑작스러운 할머니의 통곡에 아이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던 민지가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아이들 앞에서 오열하며 무너져 내린 낯선 여자. 그리고 그 여자가 10년 전 자신을 버렸다고 믿었던 어머니. 은숙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갔습니다. 민지는 놀란 아이들을 황급히 일으켜 세워 집으로 올려보냈습니다. 아이들의 겁에 질린 눈망울이 민지의 가슴을 더욱 차갑게 만들었죠. 그녀는 다시 놀이터로 돌아왔습니다. 아직도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은숙 여사 앞에 민지는 그림자처럼 버티고 섰습니다. 10년 만에 마주한 어머니의 모습은 기억 속보다 훨씬 더 늙고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동정심이 일기에는 민지의 가슴속 원망이 너무나도 깊었습니다. 그녀는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우리 애들한테 접근하신 거예요? 은숙 여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깨만 들썩이며 울음을 삼킬 뿐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나약한 모습이 민지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이제 와서 할머니 노릇이라도 하고 싶으셨어요? 10년 전에 아빠랑 날 버리고 그렇게 도망쳤을 땐 언제고. 도망쳤다. 그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아와 은숙 여사의 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녀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한 얼굴로 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딸은 자신이 도망쳤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은숙 여사는 깨달았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어린 딸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 전 남편의 그 끔찍한 폭력과 외도를 모두 숨겼던 것이 이렇게 큰 오해의 벽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딸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버티다 쫓겨난 것이었는데 말이죠. 은숙 여사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외투 안주머니 깊숙한 곳 낡고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속 비닐칸에는 10년간 부적처럼 간직해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안에서 빛이 발해 누렇게 변색된 종이 2장을 꺼내 민지에게 내밀었습니다. 하나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사본이었고 다른 하나는 시퍼렇게 멍이 든 자신의 젊은 시절 얼굴 사진이었습니다. 민지는 이게 뭔가 싶어 미간을 찌푸리며 마지못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진단서에는 전치사주, 다발성 타박상, 갈비뼈 실금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지금의 은숙 여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처참하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민지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은숙 여사가 피를 토하는 듯한 목소리로 절규했습니다. 내 아빠가 날 버린 게 아니야. 내가 너 데리고 도망치려다. 들켜서 이렇게 맞고 쫓겨난 거라고. 놀이터의 공기가 그 순간 날카롭게 얼어붙었습니다. 민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아파트 복도를 걸었습니다. 손에 쥔 낡은 사진과 진단서가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이 몇 번이나 미끄러졌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거실에서 그녀를 기다리던 남편 오진 씨가 아내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녀의 손에 위태롭게 들린 낯선 서류 뭉치에도 시선이 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래? 손에 든 건 뭐예요? 민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한 것을 겨우 버텼습니다. 그녀는 남편 앞에서 처음으로 10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놀이터에서 만난 어머니 은숙 여사의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굳게 믿어왔던 이혼의 그날, 그 뒤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을 말입니다. 오진 씨는 아내가 내민 증거들을 말없이 살펴본 뒤 충격에 빠진 민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지금이라도 장인어른께, 아니 아버님께 직접 확인해봐야 해. 이대로 덮어둘 순 없어. 오진 씨의 조언에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재혼해서 지금은 멀리 지방 소도시에 살고 있는 아버지 최동석 씨의 번호였습니다. 긴 신호음 끝에 무덤덤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지는 애써 침착하게 진단서와 멍든 사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빠, 저 민지예요. 혹시 옛날에 엄마 때렸어요? 수화기 너머의 최동석 씨는 예상치 못한 질문에 크게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는 그게 다 언제적 이야기인데 내 엄마가 원래 좀 과장하는 구석이 있었지라며 애써 둘러대며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민지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래서 때린 건 맞느냐고요? 그 결정적인 질문에 아버지는 결국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다 끝난 일 가지고 너까지 왜 이래? 시끄럽다. 전화는 일방적으로 뚝 끊겼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대답보다 확실한 긍정이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아버지가 가해자였고 그토록 원망했던 어머니가 피해자였다는 진실. 민지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그대로 거실 바닥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독한 배신감과 어머니를 향한 죄책감이 그녀의 온몸을 덮쳐왔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운 민지는 다음 날 새벽이 되자마자 남편 오진 씨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가 일한다는 허름한 식당 앞은 아직 어둑했습니다. 민지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거칠게 뛰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른 시간임에도 식당 주인 강 사장이 무뚝뚝한 얼굴로 홀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다급하게 박은숙 여사를 찾았습니다. 강 사장은 젖은 행주를 탁자에 내리치며 귀찮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박 여사,
어젯밤에 짐 싸서 그만뒀는데 밀린 월급까지 다 정산해 갔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어머니가 또다시 자신을 떠났다는 생각에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동료 미연 씨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나왔습니다. 그녀는 민지의 절박한 얼굴을 알아보고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혹시 박 여사님 따님? 어젯밤에 울면서 짐을 싸더라고. 그냥 다 정리하고 고향 내려간다고. 버스 터미널로 갔어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민지와 우진 씨는 식당을 뛰쳐나왔습니다. 차가 아침 도시의 거리를 거칠게 가로지르는 동안 민지는 제발 늦지 않기만을 기도했습니다. 어머니를 이대로 또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은 이른 아침부터 고향으로 향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민지와 우진 씨는 인파를 헤치며 각 지역의 승강장을 미친 듯이 헤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한 지방행 버스에 마지막으로 오르려던 낯익은 뒷모습이 민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고 초라한 어머니의 뒷모습이었습니다. 민지는 자신도 모르게 온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엄마, 시끄러운 터미널의 소음 속에서도 그 절박한 외침은 정확히 닿았습니다. 버스 계단에 한 발을 올리려던 은숙 여사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뒤돌아보았습니다. 민지는 울음이 터진 채 어머니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1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어머니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듯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다 미안해. 민지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은숙 여사는 딸의 그 작은 어깨를 보고서야 자신이 평생 그리워했던 딸이 눈앞에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두 모녀는 터미널 한복판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10년의 오해와 원망, 그보다 더 깊었던 그리움이 뜨거운 눈물이 되어 쏟아져 내렸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우진 씨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뜨거운 눈물 이후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이제 민지의 집 거실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돕니다. 박은숙 여사는 더 이상 식당 골방이 아닌 딸의 집 거실 바닥에 앉아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서준이와 서아가 고사리 손으로 블록을 쌓아 올리며 할머니, 이것 보세요. 하고 제잘거립니다. 아이들은 이제 할머니라는 호칭을 스스럼 없이 부르며 은숙 여사의 품에 안깁니다. 은숙 여사는 그런 손주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환한 웃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와 함께 민지와 남편 우진 씨가 장을 봐서 들어옵니다. 양손 가득 장바구니를 든 부부의 얼굴에도 피곤함 대신 미소가 가득하죠. 네 사람은 곧장 주방으로 향해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 은숙 여사는 10년간 일했던 식당 주방이 아닌 딸의 깨끗한 주방에서 서툴지만 정성껏 나무를 묻힙니다. 그런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민지가 슬며시 작은 서류 한 장을 내밉니다. 엄마 이거. 내일부터는 우리 가게 같이 나가요. 그것은 카페라고 적힌 작은 사업자 등록증이었습니다. 은숙 여사는 깜짝 놀라 내가 뭘 안다고 라며 손사래를 치지만 그 얼굴 가득 기쁨과 감동이 번집니다. 잠시 후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사위 우진 씨가 은숙 여사의 밥그릇 위에 반찬을 올려주고 아이들은 서로 오늘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자랑하기 바쁩니다.
시끌벅적하고 화기애애한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은숙 여사는 자신을 살뜰히 챙겨주는 사위와 다정하게 눈을 맞춰주는 딸, 그리고 눈앞에서 재롱을 부리는 손주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10년 전에는 감히 상상도 못했던 꿈에 그리던 행복이었습니다. 그녀는 애써 차오르는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결국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나물 무침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쓰라린 슬픔이 아닌 따뜻한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